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남자의 40년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진 이야기입니다. 65세 박성훈 씨. 그는 지금 경비실에서 잠을 청합니다. 전직 대기업 부장 출신. 어떻게 이렇게 된 걸까요? 그 충격적인 사연,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때는 1985년, 22살 청년 박성훈. 그는 군복무 중이었습니다. 어느 날 여자친구에게서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오빠, 나 임신했어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성훈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제대 후 그는 대학을 그만뒀습니다. 3학년이었습니다. 꿈꾸던 미래를 포기했습니다. 내가 책임질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훈의 부모님은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전세금 3천만 원을 마련해줬습니다. 이걸로 전세 얻어라. 우린 시골 가서 살게. 아들의 실수를 덮기 위해 평생 모은 집을 포기한 겁니다. 성훈은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꼭 성공해서 보답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약속은 결코 지켜지지 않습니다. 결혼식은 초라했습니다. 하객도 거의 없었습니다. 신부의 배는 이미 불러 있었습니다. 석 달 후, 딸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지은. 하지만 아기는 울지 않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선천적 청각장애. 재활 치료를 꾸준히 받아야 합니다. 의사의 말에 성훈은 다짐했습니다. 내 딸이다. 끝까지 책임지자. 그런데 아내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이 아이 때문에 내 인생 망치기 싫어요. 무슨 소리야? 나 피임 수술했어요. 몰래. 성훈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왜? 상의도 없이. 더 나으면 또 이렇게 태어날까 봐 무서워요. 그리고 아내는 또 다른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나 대학원 갈 거예요. 우리 친정 들어가서 삽시다. 하지만 싫으면 이혼해요. 성훈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처가살이 8년의 지옥이었습니다. 장모는 성훈을 무시했습니다. 대학도 못 나온 주제에 처남은 더했습니다. 변호사가 된 처남 민우. 그는 매번 성훈을 무시했습니다. 형부, 이번 달 생활비는 얼마 드릴 건데요? 50만 원 드릴게요. 겨우 50만 원? 우리 집에서 먹고 잔데. 성훈의 월급은 120만 원. 그중 절반 이상이 처가 생활비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딸의 재활 치료비였습니다. 주말마다 병원에 갔습니다. 청각장애 재활 치료. 한 달에 80만 원씩. 성훈은 자신을 위해 쓰는 돈이 없었습니다. 점심은 편의점 김밥. 옷은 몇 년째 같은 것. 담배도 끊었습니다. 술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딸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8년 후, 성훈은 과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월급이 250만 원이 되었습니다. 이제 독립합시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싫어요. 여기가 편한데. 하지만 당신 혼자 나가서 살아요. 나랑 지은이는 여기 있을게요. 결국 성훈만 나갔습니다. 월세 40만 원짜리 원룸. 혼자 살면서도 매달 처가에 생활비를 보냈습니다. 딸의 병원비도 계속됐습니다. 주말마다 처가를 찾아가 딸을 봤습니다. 그렇게 10년이 더 흘렀습니다. 2003년 처형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성훈도 참석했습니다. 가족 사진을 찍는 시간. 처가 식구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형부는 사진 찍어주세요.
성우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가족 사진인데 형부는 사진 찍어주시면 되죠. 그 순간 성우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가족이 아니구나. 18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성우는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ATM이었습니다. 돈 나오는 기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성우는 떨리는 손으로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그날 밤 성우는 결심했습니다. 이혼하자. 며칠 후 성우는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혼하려고 합니다.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는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그래, 이혼한다니까 하는 말인데. 네, 친자검사 좀 해봐라. 성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처음엔 여자라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은이가 너를 닮아도 너무 안 닮았다. 어머니, 아예 남 같더라. 눈을 잘 봐라. 너희 집안 눈이 아니야. 성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지만 어머니의 말은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성우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딸의 어린 시절 사진들 유심히 들여다봤습니다. 눈, 코, 입, 어디 하나 닮은 곳이 없었습니다. 설마. 하지만 성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 딸이야. 며칠 후 성우는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미선아, 혹시 뭐? 지은이가 정말 내 딸이 맞아? 순간 아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어머니가 그러시는데 지은이가 나를 안 닮았다고. 아내는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친자 검사라도 하게? 좋아. 해봐. 대신 아내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소송까지 가면 내가 친권 다 빼앗을 거야. 뭐, 당신은 딸을 처가에 맡기고 혼자 나가서 산 아버지잖아. 법원에서 누구 편을 들 것 같아? 성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친자 검사? 그거 하는 순간 지은이한테 얼마나 큰 상처가 될지 알아? 지은이는 당신을 아버지로 알고 자랐어. 그걸 부정하는 거야? 결국 성우는 친자 검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협의 이혼을 했습니다. 2005년이었습니다. 이혼 후에도 성운의 지옥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매달 양육비 150만 원, 20년간 보냈습니다. 총액 3억 6천만 원. 주말마다 면접 교섭권을 행사했습니다. 딸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딸은 점점 성운을 멀리했습니다. 아빠, 바빠서 못 만나. 다음에 봐요. 만남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성우는 그래도 양육비는 한 번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월세 30만 원짜리 원룸에서 살면서 딸에게는 150만 원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3년 전 성우는 정년퇴직했습니다. 40년을 다닌 회사였습니다. 퇴직금은 1억 원. 하지만 빚을 갚고 나니 남은 건 3천만 원뿐이었습니다. 그해 겨울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임종 자리에서 어머니는 성운의 손을 잡았습니다. 성운아. 네, 어머니. 지은이, 눈을 잘 봐라.
어머니, 무슨 말씀을? 너를 닮지 않았다. 꼭 확인해봐라. 그게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성우는 울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말은 여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2025년 11월, 성우는 경비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월급 180만 원, 원룸 월세 35만 원을 내고 근근히 살았습니다. 어느 날 휴대폰에 알림이 떴습니다. SNS 알림이었습니다. 딸 지은의 게시물. 사진을 열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딸. 다음 달 결혼합니다. 축하해 주세요. 성훈의 손이 떨렸습니다. 딸이 결혼한다는 소식을 SNS로 알게 된 겁니다. 초대장도 없었습니다. 전화도 없었습니다. 댓글을 읽었습니다. 축하해. 지은아, 신랑 괜찮은 사람이네. 행복하게 살아. 성우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딸이 결혼한다는 것도, 누구와 결혼하는지도. 그는 초라한 경비실에서 딸의 인생을 지켜봤습니다. 그날 밤, 성우는 고향집에 갔습니다. 어머니, 3주기였습니다. 유품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열어봤습니다. 편지들이 있었습니다. 30년 전 편지들. 성우는 하나를 펼쳤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여보, 지은이를 볼 때마다 마음이 불편합니다. 우리 집안 사람을 닮지 않았어요. 눈, 코, 입, 어디 하나 성훈이를 닮지 않았습니다. 며느리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그냥 제 기분 탓이겠죠. 성훈의 손이 떨렸습니다. 다른 편지도 읽었습니다. 지은이가 10살이 되었는데 여전히 성훈이를 닮지 않았어요. 며느리, 친구들이랑 찍은 사진을 봤는데 어떤 남자가 지은이랑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며느리 대학 선배라던데. 또 다른 편지. 며느리가 대학 때 사귀던 남자가 있었대요. 이웃집 아줌마한테 들었어요. 의사 집안 아들이었다는데. 혹시. 성우는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습니다. 성우는 전 처남에게 전화했습니다. 민호 씨, 나 성훈이야. 형부, 무슨 일이세요? 물어볼 게 있어. 미선이가 대학 때 사귀던 남자 알아? 침묵. 왜 갑자기 그걸? 알면 말해줘. 최진우요. 의대 다녔어요. 지금은 정형외과 의사로 일하는 걸로 알아요. 어디서? 서울 강북에 개인 병원 차렸다던데. 전화를 끊었습니다. 성우는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최진우 정형외과 병원 홈페이지가 나왔습니다. 원장 소개 사진. 성우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 남자의 눈, 딸 지은이와 똑같았습니다. 코도, 입도, 심지어 웃는 모습까지. 성훈의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날, 성훈은 병원에 갔습니다. 딸을 만날 때 몰래 머리카락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샘플과 함께 친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생물학적 친자 관계 없음. 일치율 0%. 성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40년이 거짓이었습니다. 성우는 전 아내에게 전화했습니다. 미선 씨, 만납시다. 왜? 꼭 할 말이 있어요.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미선은 깔끔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이사로 일한다고 들었습니다. 재혼한 남편이 대학 교수라고 했습니다. 성우는 친자검사 결과지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미선은 서류를 봤습니다.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은이가 내 딸이 아니군요. 침묵. 최진우,
그 사람이 진짜 아버지죠? 미선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답해 주세요. 그래요. 성운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대답하라고요. 알고 있었어요. 성운은 웃었습니다. 비참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럼 나는 뭐였어요? 40년 동안? 미선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뭐라고요? 진우는 책임질 수 없었어요. 의대생이었고 집안에서 결혼 약속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성우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이용한 거예요? 당신은 착했어요. 책임감도 강했고, 그리고 미선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지은이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날 거라는 걸 알았어요. 진우 쪽 집안 유전이었거든요. 진우 형도 청각장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진우는 도망갔어요. 책임지기 싫다고. 그때 당신이 나타났죠. 완벽한 대역이었다? 미안해요. 성우는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성우는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지은아, 아빠야. 네. 만날 수 있을까? 무슨 일이세요? 꼭 할 말이 있어.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지은은 약혼 반지를 끼고 있었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에요? 바빠서. 성우는 친자 검사 결과지를 내밀었습니다. 지은은 서류를 봤습니다.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부터? 대학교 2학년 때요. 엄마가 말해줬어요. 성우는 무너졌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날 피한 거야? 그게 벌써 15년 전이잖아. 왜 말 안 해줬어? 왜 계속 양육비를 받은 거야? 지은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주고 싶어서 준 거잖아요. 뭐라고? 저는 아빠한테 달라고 한 적 없어요. 아빠가 알아서 보낸 거예요. 성우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나는 뭐였어? 40년 동안? 지은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할까요? 아빠는 ATM이었어요. 성운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생물학적 아버지는 아니지만 돈 주는 아버지였잖아요. 그걸로 충분하지 않았어요? 지은아, 미안하지만 결혼식에는 초대 못해요. 왜? 신랑 집안이 좀 까다로워서요. 경비 아저씨가 아버지라는 거 알면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지은은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어요. 양육비, 그리고 가버렸습니다. 성우는 그 자리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후, 성우는 최진우의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깔끔한 3층 건물. 최진우 정형외과. 간판이 보였습니다. 성우는 들어갔습니다. 진료 예약하셨어요? 아니요. 원장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예약 없으시면 개인적인 일입니다. 꼭 만나야 해요.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진료가 끝난 후 최진우가 나왔습니다. 50대 중반. 잘 차려입은 의사였습니다. 지은이를 닮았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성우는 사진을 꺼냈습니다. 지은의 어린 시절 사진. 이 아이, 아십니까? 최진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누구십니까? 박성훈입니다. 이 아이를 40년간 제 딸로 키웠습니다. 최진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당신 딸이죠? 대답해 주세요. 최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요? 성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대학을 포기했어요. 부모님 집을 팔게 했어요.
40년을 허리띠 졸라매며 살았어요. 당신 딸을 키우기 위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당신은 뭐 했어요? 도망갔죠? 의사 되어서 잘 살았죠? 최진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 번이라도 궁금하지 않았어요? 당신 딸이 어떻게 사는지. 미안합니다. 성우는 웃었습니다. 미안하다고 다 되는 줄 아세요?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지금 성우는 경비실에 앉아 있습니다. 65세. 40년을 바친 인생. 대학을 포기했습니다. 부모님의 집을 팔게 했습니다. 처가살이 8년. 모욕과 무시 속에서도 참았습니다. 딸의 병원비로 3억 넘게 썼습니다. 양육비로 3억 6천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딸은 자신의 딸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딸도 15년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아버지는 의사가 되어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훈에게는 당신은 ATM이었어요. 그 말만 남았습니다. 성훈은 창밖을 바라봅니다. 허탈합니다. 분노도 슬픔도. 이제는 아무 감정이 없습니다. 그저 텅 빈 마음뿐입니다. 40년의 인생이 거짓이었습니다. 성우는 생각합니다. 그래도 후회는 없다. 왜냐하면 그때 그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평생 양심의 짐을 지고 살았을 테니까. 비록 이용당했지만, 비록 거짓이었지만 성우는 책임을 다했습니다. 그것만은 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성우는 바보였을까요? 아니면 진정한 어른이었을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